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시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공이 영어 교육인데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변화했네, 품사적으로는 뭐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저 그거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즉 완전히 뭐 분석적인 독해를 하거나 정말 진짜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사실 유창성이 떨어져요. 실제로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예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어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비웃거나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하는데 어색하고 틀리는 게 당연한지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What's up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자, 좋은 나날들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관계사 wher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here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장소가 나오면 바로 뒤에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건데요. 그녀가 사는 곳에 방문할 것이다. 자, 그럼 먼저 그는 방문할 것이다. 그는 뭐뭐 할 것이다. 그는 뭐뭐 할 것이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어순을 잘 잡아야겠죠? 그러면 he will visit.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장소인데요. 여기선 저희가 그냥 the place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문장은 he will visit the place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 바로 뒤에다가 그런데 거기는 이라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이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이라는 이런 어감을 가지고 바로 뒤에다가 wh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He will visit the place where 하고 그 뒤에는 그냥 그녀가 산다라는 말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she lives 가 되겠죠. He will visit the place where she lives. 자, 이게 원래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면 원래 이런 원리가 있어요. He will visit the place. 그는 방문할 것이다. 그 장소를. 그리고 뒤에다가 이 장소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를 써요. 자, 그런데 그냥 which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she lives 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말이 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어디에서 산다. 즉 그 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he will visit the place which she lives 하고 이제 그 안에 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가 쓰는 전치사 in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he will visit the place which she lives in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아마 사이다 문법 시간에 한번 봤었죠. 문장 끝에 전치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걸 전문 용어로는 dangling preposition 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어민들 중에 좀 약간 엄격하신 분들, 굉장히 strict하고 순수주의자들, purist 이런 분들은 문장 끝을 전치사로 끝내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이 and 같은 경우는 이 which 앞으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앞에다 갖다 붙인 형태가 좀 더 별로예요. 말로 하면 이렇거든요. He will visit the place in which she lives.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막 와우, 좋아, nice, gorgeous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뭐 글을 쓸 때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품격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원어민들.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in이 맨 끝으로 가거나 아주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원어민들이 in which란 말을 그냥 말로 하기 좀 귀찮아해요. 그래서 아니 the place인데 장소 아니야? 야, 그럼 그냥 where 쓰자. 이런 식의 사회적 합의라고 할까요? 언어적 합의? 네,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he will visit the place where she lives. 이런 식으로 그냥 바뀝니다. He will visit the place where she lives. He will visit the place where she lives.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나가보면은 사실 이렇게 the place랑 where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료하게 그냥 the place, 어떤 그런 장소, where, 그냥 어떤 곳,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중첩되잖아요. 이럴 때는 원어민들이 둘 중에 하나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he will visit the place she lives.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거는 he will visit where she lives. He will visit where she live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편한 거를 더 추구하다 보니까 편한 쪽으로 자꾸 구어체는 많이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문법상의 어떤 생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게 생략될 수 있다라고 미리 문법 학자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그냥 구어체에서 말을 그냥 할 때 에이 귀찮아 이러면서 하나씩 생략하기 시작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의미만 통하면 뭐 그냥 그 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기 시작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또 모두가 다 생략을 하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은 뭐 문법 서에도 이때는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e will visit where she lives 라고 얘기를 하든 he will visit the place she lives 라고 얘기를 하든 사실 원어민들은 뭐 그것도 말이 되고 그것도 말이 되지 라는 정도의 생각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뭐 he will visit the place in which she lives he will visit the place which she lives in he will visit the place where she lives He will visit the place she lives. He will visit where she lives. 라는 말을 전부 다 따로 이거는 이때 이게 생략이 됐고 전치사가 끝에 왔고 which 앞에 붙었고 in which를 바꾸니까 where이 되고 라는 어떤 공식처럼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모든 문장들 중에 나한테 제일 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입에 붙이고 또 뭐 글을 쓸 때 손에 붙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practically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진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영어의 주인이어야 되지 이 영어가 사람들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너는 그 회사가 있는 도시로 가야 한다입니다. 자, 먼저 너는 가야 한다란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일단 제일 먼저 뱉어야 돼요. 너는 가야 된다. 여기서는 진짜 무조건 가야 된다란 그런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ou have to go. You have to go. 하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you have to go to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그 도시. 그래서 you have to go to the city. You have to go to the city. 그런데 거기에 그 회사가 있어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you have to go to the city 바로 뒤에다가 그런데 그 도시는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where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란 이런 거죠. 너는 you 뭐뭐 해야 돼 have to 가야 돼 go 어디로 to 그 도시 the city 그런데 거기는 말이야 where 그 회사가 있다. The company 자 이다 또는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는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the company is 가 되는 거죠. 합치자면 이렇습니다. You have to go to the city where the company is. You have to go to the city where the company is. You have to go to the city where the company is. 자, 조금 더 나가서 어디에 위치했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비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located 라는 말을 붙여서 뭐뭐뭐 is located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거를 살짝 응용을 해보자면은 You have to go to the city where the company is located. You have to go to the city where the company is located. You have to go to the city where the company is located.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은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where 이라는 단어를 the city 바로 뒤에 붙일 때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다라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겠죠.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의 흔적을 전부 다 따라가 보고 싶거든요. 자, 근데 어떤 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지만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녀는 그가 쇼핑을 했던 그 가게에 갈 것이다. 그녀는 그가 쇼핑을 했던 그 가게에 갈 것이다. 먼저 그녀는 갈 것이다. 그럼 그녀는 뭐뭐 할 것이다. So she will 갈 것이다니까 가다 go.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니까 to 붙죠? So she will go to 하고 이제 가게니까 the store. She will go to the store.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라는 감각으로 그냥 where이라고 붙여주세요. 그러면 she will go to the store where 하고 그러니까 he죠. 쇼핑을 했다. 아니고 우리말이네요 거의. 그냥 shopped 이렇게 뒤에다가 shop 뒤에 e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so she will go to the store where he shopped. She will go to the store where he shopped. She will go to the store where he shopped. She will go to the store where he shopped. She will go to the store where he shopped.
자, 그 다음 문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나는 네가 공부했던 그 나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유학을 했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야, 네가 공부했던 나라 있잖아. 야, 나 거기로 이번에 여행 갈 거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에 하실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I will travel. 그리고 보통 travel 뒤에는 to가 붙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붙어요. 그래서 I will travel to the country. 그런데 거기가 어디게?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where. 그 다음에 네가 공부를 했죠. 예, 그러면 너 공부했다. 시제에 맞춰서 you studied 라고 하시면 되겠죠. I will travel to the country where you studied. I will travel to the country where you studied. Hey, I'll travel to the country where you studied. Alright, 좋습니다. 자, 오늘은 where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그런 장소를 명시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다라고 그냥 붙여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변화했네, 품사적으로는 뭐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저 그거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즉 완전히 뭐 분석적인 독해를 하거나 정말 진짜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사실 유창성이 떨어져요. 실제로 증명된 게 하나가 있어요. accuracy, 즉 정확도와 fluency, 유창성은 동시에는 늘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이 아니라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예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유창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문법이나 이런 거를 다 무시를 해버리면 영어가 정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일단 처음에 만들 때 문장을 만들고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내가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용어 같은 건 좀 잠시 치워두고 일단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연습을 쭉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때때로 피드백을 받고 교정을 하시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지 한 번에 완벽한 영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그 순간순간 구사한다,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함께 연습하시면서 자신감도 가지시고요. 틀려도 좋다, 틀리는 게 죄가 아니다, 그리고 내 영어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나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거를 비웃거나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쪽이 잘못됐나요? 외국어를 하는데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하는데 어색하고 틀리는 게 당연한지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절대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